도미야마는 고통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작품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불러왔다. 한평생 치열했으나 따뜻했던 그녀의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린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센터부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를 맡은 인천원단고 안민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가끔 근현대 자료 중고 사이트를 들여다보곤 합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활용할 만한 엽서, 편지, 수첩, 그림들이 아주 저렴하게 경매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언젠가 일본의 중고 사이트에서 이런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 1980년 광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있는 자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일본에서 이 물건이 배송되어 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노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쓰여진 것을 해석해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19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광주의 5월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계엄령 철폐를 외치며 거리를 메운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기다린 것은 군대의 학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음악 LP판이 들어있었고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싹을 틔우기 위해 그 소원을 담아 우리는 이 슬라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곳곳의 집회에서 상영돼 불씨가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미야마 다에꼬 그림. 아마도 이 음반은 슬라이드와 한 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도미야마 다에꼬와 다카하시 유시, 이 두 사람은 5.18 민주화 운동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 이 음반과 슬라이드를 함께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익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도미야마 다에꼬는 1921년에 태어나 100세까지 사셨다 몇 해 전에 운명을 달리한 일본 화가입니다. 도미야마 다에꼬 선생은 살아생전에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미야마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일이든 시작은 있었을 겁니다. 일본인인 그녀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두고 작품을 통해 연대 활동을 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작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미야마는 만주 하얼빈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조선인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는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조선인 학생이 일본식 성시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때 도미야마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교무실에서 시달림을 당하는 학생 가운데도 일본식 성시를 바꾸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이은수라는 조선인 학생이었습니다. 훗날 도미야마는 전쟁이 끝난 뒤에 이은수의 존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고 어쩌면 이것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회고합니다. 하얼빈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도미야마 다에꼬는 일본에 돌아와 미술대학을 다니고 이후에 화가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50년대 일본의 탄광 노동자를 취재하며 그림을 그리던 그녀는 탄광 노동자들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다 건너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탄광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경기가 아주 좋았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미야마는 식민지 시대뿐 아니라 한국전쟁까지 근대 일본의 번영이 한국 민중의 희생에서 성립되었으며 자신이 이웃들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1970년 11월 도미야마는 만주 하얼빈에서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조선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서울에 옵니다. 그때 그녀는 시장에서 본 풍경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김장용 채소가 차곡히 쌓인 거리에서 팔을 괴고 고단하게 잠이 든 상인.
포대기에 아이를 맨 채로 채소를 팔고 있는 여인이 도미야마의 빠른 스케치 안에 담겼습니다. 시장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며 그러기에 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에서는 경제활동과 육아를 동시에 감내하고 있는 고단한 여성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들이 느껴집니다. 도미야마가 남긴 서울 풍경 드로잉에는 쪽진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은 두 명의 여인이 등을 기대고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서대문 형무소 면회를 기다리는 어머니라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곳이지만 해방 이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서울구치소는 통상적인 범죄자만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탄압받는 양심수들이나 정권에 의해 간첩이 되어버린 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도미야마는 이런 이들의 모습을 양심수라는 판화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유신체제가 끝나고 한국의 봄이 찾아오는 듯이 보였던 시절, 이제 이것으로는 내 할 일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 나라 일본에 대한 것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여기고 있을 무렵 이듬해인 19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났다. 도미야마 다에코의 인터뷰 내용 일부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그곳은 고립되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시 한국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정작 알 수가 없었지만 일본 방송에서는 보도가 연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뉴스에서 1980년 광주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된 도미야마 다에코는 이 뉴스를 보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잃고 거리에 쓰러진 임산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시민군, 같이 죽고 같이 살자를 외치는 수많은 시민을 그렸습니다. 도미야마는 쓰러진 자식을 두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판화로 제작합니다. 선생님이 앞서 일본의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했던 그 음반은 도미야마가 광주의 상황을 여러 국가에 알리기 위해 제작했던 슬라이드와 음반이었습니다. 실제 도미야마는 광주의 참상을 담은 이 그림과 슬라이드를 일본뿐만 아니라 파리, 베를린, 미넨 등지에서 소개하는 전시를 하게 됩니다. 도미야마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직시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1998년 작품인 국화 환영이라는 작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면 위로는 높은 고층 건물과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보입니다. 그러나 온통 축제 분위기인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작품 아래의 3분의 1 지점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여러 척의 배가 깃발을 단 채 조용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미야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에 걸린 깃발에는 한, 조선정신대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바로 위안부 여성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도미야마의 작품에는 무당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무당은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도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작품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하는 도미야마 자신이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미야마 다에코에 대한 선생님의 마지막 헌사를 낭독하며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시리즈 3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가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앞서 어떠한 대상을 주목하고 그것에 감흥해 상대에게 어떠한 감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작가는 작품 속의 대상과 관람자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연결해주는 영매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미야마는 고통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작품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불러왔다. 한평생 치열했으나 따뜻했던 그녀의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린다. 중등쌤투브와 함께한 여러분, 1년 동안 바쁘게 지나온 학기를 지내고 맞이하는 겨울방학 동안 적당히 뒹굴거리고 적당히 쉬기도 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인천 원당고 안민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